안녕하십니까. 근본 KIFRS 1019 종업원급의 보고서 부분을 말씀드릴 알파J 보험계례법원의 정영주 보험계례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면은 평가 개요, 산출 결과 요약, 공시사항, 민감도 분석, 주석사항, 첨부자료, 용어 정리, 지급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 결과 요약에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에 반영할 확정부역 부채의 자산 현황이 있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단기비용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확정급여 채무의 변동 내역, 사회적립자산의 변동 내역, 재측정 요소 분석 내용, 차년도 예상퇴직급여 비용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차년도 예상퇴직급여 비용이 차기에 적용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율 증감 및 임금 상승률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립자산 공정가치를 빼고 국민연금 전환금을 빼고 자산인식 상환 기준에 따른 자산 차감을 빼면은 그 금액이 순확정급여 부채 자산이 됩니다. K갭에서 없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산인식 상환 기준 적용에 따른 자산 차감액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용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단기금원가, 이자원가, 사회적립자산 기대수익이 전년도 말 보고서에 차년도 비용으로 들인 이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평가했을 때 축소정산 손실이익하고 과거금원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재측정 요소가 발생이 되고 요거는 포괄손익으로 들어갑니다. 장기급여는 단 단기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주석공시사항을 보면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 부채 세부 내역이 필요하고 당기손익에 인식된 퇴직급여원가 구성 내역이 필요하고 확정급여 채무 및 사회적립 자산의 변동 내역, 재측정 요소의 세부 분석 내역,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차년도에 납부할 기여금,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가중평균 만기, 급여지급 시기 분포, 보험수적 가정 등의 주석공시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 채무의 변동 내역을 보시면은 기초확정급여 채무에서 단기근무원가 이자 비용을 더하고 거기에 지급액을 빼고 계열사 전출 지급액을 빼고 전입액 더하고 DC 제도인 중간정산 금액을 빼고 과거 근무원가를 더하고 축소전산 손실이익을 더하고 사업결합 관련 손익을 더하고 사업분리 관련 손익을 더하고 사업결합 금액, 사업분리금액, 환율변동 효과를 다 더한 금액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예정 확정급여 채무가 됩니다. 거기서 기말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와의 차이가 재측정 손익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퇴직비용 단기원가 179원, 확정급여 채무 179원이 되고 이자 비용으로 퇴직비용 19원, 확정급여 19원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확정급여 채무 차변에 53원, 현금, 사회자산, 미지급금 등으로 53원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액으로 저희한테 주셔야 될 금액은 확정급여 채무로 떨군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전입, 전출 등이 발생하면 전출은 똑같이 퇴직금 지급과 같이 처리하면 되고 전입인 경우에는 현금 받고 확정급여 채무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근무원가 축소전선 손실이익이 발생하면 퇴직비용 XXX, 확정급여 채무 XX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수리 손실이익은 기말평가하면 발생되는 것으로서 보험수리 손실 37원, 확정급여 채무 37원. 만약 이익이라고 치면은 반대로 확정급여 채무 37원, 보험수령 이익 37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을 보면 기시 사회적립자산에서 전년도 말에 평가된 단기비용 사회적 기대수익을 더하고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더하고 퇴직금 지급액 빼고 운영관리수수료 관리비용을 차감하고 전출지급액, 전입액, DC 제도 이전 중간정산 사업결함금액, 사업불능 환율변동 효과 금액을 더하면은 이게 예정 사회적립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사회적립자산, 예정사회적립자산을 차감하면은 사회적립자산 재측정 손실 이익이 됩니다. 사회적립자 기대수익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사회적립자산하고 퇴직비용 5원으로 단기 비용 처리가 됩니다. 부담금을 납입하면 사회적립자산 388원, 현금 388원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급여 채무 15원, 사회적립자산 15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용으로 퇴직비용 0.3원, 사회적립자산 0.3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출 전입도 똑같이 확정급여 채무, 사회적립자산, 사회적립자산, 확정급여 채무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측정 요소 손실이익은 보험수요 손실 0.5, 사회적립자산 0.5. 만약 반대로 이익인 경우에는 사회적립자산 차변에 0.5, 대변에 보험수리적 이익 0.5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년도 예상 퇴직급여 비용은 페이지 9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단기근무원가, 이자 비용, 사회적자산 기대수익 값을 드립니다. 이게 차년도의 비용으로 설정이 되고 차년도에 퇴직비용 단기근무 207원, 퇴직비용 이자비용 20원, 확정급여 채무 207원, 확정급여 25원 이렇게 분기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자산 24원, 퇴직비용 기대수익 24원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빨간색으로 쳐진 이 부분이 차년도 비용으로 전년도 말에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측정 요소 분석을 보면은 재측정 요소에 대해서 인구 통계적 가정 변경에 의한 사망률 가정, 퇴직률 가정 변경 손익을 드리고 재무적 가정 변경에 의한 할인율 가정 변경, 임금 상승률 가정 변경 손익을 드립니다. 여기서 통상 그 보험수집 가정은 3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망률과 퇴직률하고 임금 상승률 가정은 3년 동안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가정 변경 손이 0일 것입니다. 그러나 할인율은 시중의 회사채 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이 할인율이 변동돼서 할인율 가정 변경 손익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 조정 손실이익은 신규 입사자의 확정급여 채무와 예정임금제의 실제 임금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손익, 퇴직금 지급액 대비 보유했던 확정급여 채무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 예정된 재직자 대비 실제 재직자가 늘어나서 발생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립자산에는 재측정 손익은 사회정전 실제 수익에서 예정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급여 발생 시 회계 처리를 보면은 현행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없이 지급할 때 비용 100만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KIFRS 기준일 때는 퇴직과 똑같이 평가를 해서 장기 비용의 근무원가 800만원, 장기 비용의 이자 비용 30만원, 확정급여 채무 830만원 이렇게 단기 비용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 일어나면 확정급여 채무 100, 현금 100으로서 비용으로 떨구던 계정을 확정급여 채무로 떨구게 됩니다. 만약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현행에서는 그냥 월급 비용 300만원, 현금 300만원 떨구지만 휴가에 대한 게 만약에 유급휴가 60일이 있다고 치면은 유급휴가 금액이 6일 곱하기 300만원 곱하기 30이면 60만원이 유급휴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비용은 240만원이고 유급휴가 비용 60만원이 확정급여 채무로 떨궈지게 됩니다. 이게 현행 휴가에 대한 K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말평가면은 보험수료 손실 150, 확정급여 채무 150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 채무의 변동 내역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시확정급여 채무에서 단기근무원가 이자 비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전년도 보고서의 차년도 비용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지급액이라든가 축소전산 이익 금액이라든가 환율 변동 효과라든가 이 기타 금액은 단기에 발생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 확정급여 채무를 평가하고 그거의 차액이 보험수적 손익, 재측정 요소 손실 이익으로 발생됩니다. 사회적립자산도 똑같습니다. 사회적립자산 기대수익은 전년 보고서의 차년도 사회적립자산 기대수익에 대한 비용에서 발생된 비용이고 사용자 부담금부터 환율 변동 효과까지는 단기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합치면 예정 사회적립자산이 되고 기말 사회적립자산과의 차이가 재측정 요소 이익 손실이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에 보시면은 확정급여 채무가 금액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포괄손익계산서로 들어가고 장기급여의 재측정 손익은 단기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적급여의 산정 내용이 확정급여 현재가치, 사회적립자산 공저가치, 순환적급여 부채 요게 2-1에 드린 재무상태표의 순환적급여 부채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급여 채무 변동 내역도 저희 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확정급여 채무 변동 내역을 참고해서 작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립자산의 변동 내역도 저희 3.2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을 참고로 해서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립자산 구성 내역은 문단 142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 등감을 지분상품, 채무상품,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펀드, 자산담보증권, 구조화 채무상품 8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 8가지 형태로 자료 요청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서 작성해 주신 대로 저희도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5.2 기본 보험수리적 가정인데 재무상태표에 주석에 표시하기 위해서
단일률로 저희가 표기를 해드립니다. 베이스업과 승급률 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임금 상승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할인율 금액이 여기 들어간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감도 분석으로 1% 증가 감소할 때, 할인율 1% 증가 감소할 때, 미래임금 상승률 1% 증가 감소할 때 금액을 민감도 분석으로 4.1 할인율 증가에 따른 민감도 분석, 4.2 임금 상승률 증가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드리고, 학정급여 채무 가중평균 만기를 드립니다. 미래 현금 흐름으로서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 가득 반영되고 할인이 미적용된 현금 흐름과 미래 퇴직금 지급 예상액으로서 할인이 미적용된 금액을 드립니다. 이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은 우리 자산 운용할 때 유동성 금액에 대한 추정치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확정급여 채무 금액은 할인율 산출에 대한 적정 금액으로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년도 예상 기여금을 드리고 민감도 분석을 드립니다. 연결 재무제표와 확정급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업원 급여에 대한 내용도 주석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추계액 대비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를 간혹 가다가 본부장님들이 아마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플러스 임금 상승률, 아까 임금 상승률은 분모요소라고 그랬고 할인율은 분자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상 평균 임금 상승률 사용하시면 되고, 베이스업하고 승급률 더해진 거. 할인율은 확정급여 채무 산출 시 할인율 적용하시면 되고, 요 두레이션 금액은 가중평균 만기, 확정급여 채무 가중평균 만기를 사용하시면 대략적으로 추계액대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얼마 증가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기말에 만약에 할인율을 잘 모르시면은 당사 계리사분들께 여쭤보시면 계략적인 할인율을 말씀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재무, 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